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갑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3시간 동안 윤창중이 강의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식 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 참여형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데 이어 제2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11일 저녁 7시부터 충북, 충남, 인근 경기도 지역을 상대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동부창고 34동에서 열립니다. 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1부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자살이란 주제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는 그 비극적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그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게 된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 세습의 그 핵 개발 또는 미사일 개발 그 욕심, 그 야심 때문이냐, 그 야심 때문만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아주 그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 핵 야욕, 야심도 물론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그 내부 안에서 내부 세력이 북한의 핵 보유를 또는 미사일 개발을 저는 가능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2부에서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그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근데 그 단계에 이르게 된 그 치명적인 단계,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문재인 세력의 집권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그러한 그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소위 말하는 북한의 핵 개발 야심, 야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 대한민국 내부 세력이 그 숙주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싶습니다. 그 숙주 역할을 해온 첫 번째 건 뭐냐? 역시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좌파 제3번째 정권이라 할 수 있는, 제3대 정권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세력의 등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세력의 집권으로 인해서 지금 분명한 것은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사상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건 소위 말하는 친북 유화적 이념인 건 틀림없습니다. 이걸 막연하게 종북몰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색깔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마 문재인 정권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규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왜 종북몰이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도 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보수 우파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두 가지 얼굴을 했던 거죠. 항상 예컨대 뭐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면서도 뭐 공개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절대 안 된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문재인 세력은 소위 말하는 노란 완장찬 그 문희병들은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친북적인 그 노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문재인 씨가 왜 당장 문정인의 목을 쳐야 되는데 경질하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국방장관 소위 말하는 참살 부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제거 부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나치고 말도 안 되는 북한을 자극하는 이야기라고 한 문정인의 손을 들어주고 60만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 통괄하는 국방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견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 기본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국과는 한미 동맹 관계는 당연히 지금 조용한 졸혼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혼인 관계가 끝난 데 불구하고 그냥 호적에만 혼인 관계를 법률적으로만 갖고 있는 상태를 졸혼이라고 하죠. 불과 5개월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소위 문재인 그 청와대의 그 줄타기, 이중적인 그러한 겉다로 속다른 그 이율배반적인 대미관계, 대북관계에 완전히 트럼프 정권은 참 이미 넌더리를 내게 된 거죠. 과거 무슨 정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 그 당시에 미국 행정부는 그래도 어떻게 좀 달래보려는 그러한 제스처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또 미국의 구도는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한미 관계로 한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 대한민국을 미일 관계 속에서 한국을 그 격화시키는, 그 아래로 자리매김시키는 이런 아주 참 정말로 지능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배격이 된, 외톨이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그 이념적으로 좌경화된, 그 좌경화 이념으로 무장한 집권 세력의 존재. 바로 이들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가능해졌고,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언론입니다. 언론. 이 대한민국 언론의 타락이 제가 볼 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언론계는 그 소위 말하는 좌경화된 그 운동권 학생들로 인해서 충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2017년 대한민국 언론계는 386 김일성주의 주사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간부 자리가 장악이 되어 있고 그 아래 병아리 기자, PD,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언론계 전체가 좌경화되었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KBS, MBC의 노조들이 소위 말하는 방송
무슨 공정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지금 난리를 펴고 있는 거. 그 대한민국 언론은 완벽하게 지금 좌경화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념적 양아치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념적 양아치들이 언론계는 물론 사법부, 행정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부, 입법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일부,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념적 양아치들,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김일성이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죠. 그 NPT를 탈퇴한 이후 지금 23년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친북 세력의 총궐기, 그 총궐기가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야심과 맞아 떨어져 가지고 북한의 핵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언론은 좌경화되어 있고 종북화되어 있고 정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언론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철저하게 진영 논리로 해석을 합니다. 요즘 조선일보가 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가끔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사설을 쓴다든가 합니다만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사태 와중에서 소위 말하는 조중동의 발행부수, 소위 말하는 그 유료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재수세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 조중동이라고 해서 그 간부에서부터 기자에 이르는 그 언론 종사자들의 그 의식이 보수 우파인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랬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보수 우파 정치권의 인재 기근입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이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보수 우파 정치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암울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 보수 우파 야당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군계 일학의 인물들, 군계 일학의 국가 지도자들이 이 난세를 이끌고 가야 할 텐데, 이 난세 속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할 텐데, 정작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치 세력 안에는 지금 누구도 군계 일학 같은 그러한 정치 지도가 없는 겁니다. 참 정말 개탄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소위 말하는 나가는 문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참 엄청나게 요청하고 주장한다면, 그게 만약에 국내 현안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문제를,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는 데 앞장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죄물로, 희생물로 삼으려는
그런 정치인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현실, 정말 인재가 완전히 씨가 말라있는 거예요. 경제가 망하더라도 인재만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인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야당에 이토록, 제가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를 지켜봐 왔습니다만, 정말 야당의 지도자가, 특히 보수 우파 야당의 지도자가 이렇게 없는 시절은 처음입니다. 정말 자유한국당, 그리고 대한애국당이라는 그야말로 군수정당, 미니정당,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 시민,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이 보수 우파 세력에 항상 따끔한 채찍을 가야 됩니다. 결코 봐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야당에 이렇게 인재가 없다는 거,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식인의 타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봐왔고, 지금 북한의 핵 보유 과정에서도 우리는 지식인의 타락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지식인들이, 언론인은 물론이고, 언론인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정치학과의 그 교수들,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교수들, 그 연구소, 그 수많은 교수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지식의 타락, 지식인의 타락은 정말 통탄할 수준을 넘어서,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학자들은 모조리 대선 후보 캠프에 넘어가서 이른바 폴리페서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토록 6.25 이후 최악의 이참 엄혹한 이 안보 위기, 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 눈치 보느라, 대한민국 종북 세력 눈치 보느라, 문빨들의 문자폭탄 눈치 보느라 침묵하거나 또는 영합하거나 편승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되어버린 것, 저는 이것을 다섯 번째 이유로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백약이부여라 할 만큼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계, 언론계, 학계 모든 분야가 그런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살을 무책임하게 지적만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만 한다고 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길은 뭐냐? 그 길은 뭐냐? 최소한의 방법은 뭐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뤄내는 겁니다. 그게 임시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임시방편은 뭐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의談판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걸고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핵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갖게 되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갖게 되든 어떤 경우든 간에 북한과 핵 대 핵의 구도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참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세력이 어떤 방해를 하든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핵무장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긴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만 이 대한민국의 자살을 피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계속되는 청주, 대구, 부산에서 계속되는 윤창중 정치학교에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